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이 잇따라 제품을 결제합니다. 아이스 커피와 컵라면, 삼각김밥, 빵과 젤리까지 다양합니다. 물이나 좀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많이 사가시고요. 도시락이나 김밥 이런 거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약간 행사 제품 이런 것도 많이 사가시고요. 담배는 그동안 편의점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가공식품 매출이 담배를 앞선 후 두 품목의 올해 상반기 매출 비중은 7%포인트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눈에 띄게 준 흡연 인구가 담배 매출 감소 요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2011년 27%에 달했던 국내 흡연율은 지난 2021년 처음으로 20%를 밑돌았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성비를 좇는 소비 방식도 매출 비중 변화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고 또 대량으로 사기엔 좀 부담되는 게 있어서 주로 좀 저렴한 제품들을 찾다 보니까 처음 보는 제품이어도 1+1이면 사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업체들도 판매 가격의 30%를 밑도는 이윤의 담배 대신 매출을 늘리고자 다른 품목 위주로 행사를 이어가는 상황. 편의점 업계는 앞으로 5년 안에 담배 매출이 전체의 30%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큼지막한 햇배가 한 개에 5,000원, 때깔이 좋은 사과는 한 개에 6,000원입니다. 제철인 복숭아도 좋은 상품은 한 상자 할인 가격이 3만 원입니다. 사과가 많이 올랐고요. 또 수입되는 뭐 포도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란 것 같아요. 10,000원어치 살 것만 반으로 줄이고 너무 비싸니까요. 올여름 잦은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까지 겹치면서 천정부지로 뛴 채소에 이어 과일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치솟는 과일 가격에 비교적 저렴하게 과일을 살 수 있는 도매시장은 평일 낮은데도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실제 사과 도매 가격은 10kg에 86,000원대로 한 달 사이 15% 올랐고 복숭아는 4kg 32,000원으로 47%나 올랐습니다. 작년 명절 정도 가격대가 이 정도 나왔는데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서 팔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장사. 농촌경제연구원은 사과와 배, 복숭아의 이번 달 출하량이 20% 안팎으로 줄었고 9월에도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정세를 찾던 닭고기 가격도 이번 주 들어 다시 오르는 등 불안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종란 500만 개를 수입해 농가에 보급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커지면 가격이 더 들썩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값이 1,8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인근에서 가장 싼 것으로 알려진 다른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 주 갑자기 오른 것 같아요. 최근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1년 만에 다시 1,800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며 국내 휘발유 가격도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잠잠하던 환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1,300원을 넘더니 3개월 만에 1,330원을 다시 찍었습니다. 8월 들어 무역 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등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와 달리 온통 악재투성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도 1%대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침체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올 초만 해도 2.1%를 예상했던 이들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 이하이고 수출 부진이 길어지자 1.9%까지 낮춘 겁니다. 2년 연속 1%대 저성장은 유례가 없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아지진 않을 것이다. 이 상황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경제 체력으로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라는 측면이 반영되는 부분이 정부는 내년 경기에 대해 회복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라 안팎의 불안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장을 보려고 찾았지만 채소나 과일을 집었다 놨다 반복하기만 합니다. 엄청 올랐어요. 2배, 3배는 올른 것 같아. 상품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가격은 엄청 비싸고
마음에 안 들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알이 꽉 찬 채소나 윤기가 나는 과일은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내 포기 해가지고 2만 원. 좋은 걸 갖다 놔야가 손님들 와서 아 좋다. 비싼 걸 많이 선호해요. 싼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과 한 달 전 10,000원 하던 배추 10kg 도매 가격은 160%나 올랐고 무는 127%, 대파는 56% 상승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반영되면 농산물 가격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9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과일 수요가 증가할 경우 사과나 배 등 과일 도매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어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물가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이번 달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름 배추 출하가 확대되는 이달 중하순까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사과와 배 계약 재배 물량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청량리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장을 보려고 찾았지만 채소나 과일을 집었다 놨다 반복하기만 합니다. 엄청 올랐어요. 2배, 3배는 올른 것 같아. 상품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가격은 엄청 비싸고 마음에 안 들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알이 꽉 찬 채소나 윤기가 나는 과일은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내 포기 해가지고 2만 원. 좋은 걸 갖다 놔야가 손님들 와서 아 좋다. 비싼 걸 많이 선호해요. 싼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과 한 달 전 10,000원 하던 배추 10kg 도매 가격은 160%나 올랐고 무는 127%, 대파는 56% 상승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반영되면 농산물 가격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9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과일 수요가 증가할 경우 사과나 배 등 과일 도매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어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물가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이번 달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름 배추 출하가 확대되는 이달 중하순까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사과와 배 계약 재배 물량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오늘 첫 차부터 300원 올랐습니다. 일반 카드 기준으로 간선 지선버스는 1,500원, 순환버스는 1,4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입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하루 왕복 600원이 올랐는데 한 달에 12,00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이제 식비도 오르고 또 뭐 휘발유, 기름값 다 오르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가격까지 오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됩니다. 지하철 요금은 아직 오르기 전이지만 오는 10월이면 150원 더 오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시내버스보다 조금 더 걷더라도 지하철을 선호합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차가 밀리잖아요. 그리고 우선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많이 선호합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5주째 오름세입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56원 올라 1,700원대에 육박했고 경유도 1,50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석유 제품 가격 상승과 재고가 줄다 보니 가격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교통비용도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여름 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한 주유소. 휘발유 1리터당 가격은 1,785원으로 어느새 부담스러워진 가격에 운전자는 기름 넣기가 망설여집니다. 기름값이 지금도 예전이랑 비교하면 많이 높아졌는데 다시 1,700원 이 상태로 가면 그래도 우리가 주유비의 감당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96원으로 한 달 만에 120원 이상 뛰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리터당 2,000원을 넘는 주유소가 등장했고
경유 가격도 리터당 1,500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휘발유 등 운전 수요가 늘고 세계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조치가 수개월째 이어지자 다시 가격이 오른 겁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리터당 205원, 212원 정도 오르게 되는데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국민의 부담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향후에 그 최종 종료 시점에 맞춰서 결정을. 특히 경기 침체로 상반기에만 40조 원의 세수가 작년보다 덜 거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여름 휴가지로 인기 있는 일본 삿포로 여행에 드는 비용을 알아봤습니다. 성수기라 왕복 항공료만 80만 원에 육박하고 3박 일정 숙소도 예약하면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패키지 여행 상품도 1인당 190만 원 수준. 4인 가족이라면 여름 휴가지로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맞벌이 부부 김선민 씨는 올여름 휴가를 비용 문제로 아예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가 3명이라 해외는 물론 가까운 국내 여행도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해외 쪽으로는 물가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좀 여행을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집에서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낸다든가 프로그램에서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가까운 쇼핑몰 간다든가.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절반 이상이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62%는 휴가를 포기한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시원한 대형 쇼핑몰에서 휴가를 보내는 이른바 몰캉스족도 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가가지고 고생하고 뭐 그냥 바가지 곰 쓰고 그런 거보다는 자기가 평소에 하지 못하던 거, 그 휴가 기간 중에 쾌적하고 시원한 가운데서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바캉스를 즐기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여기에 휴가 성수기인 여름을 피해 다른 기간의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도 늘면서 바캉스로 불리는 연례 행사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